여기 써있는 게 뭐냐면요. 지사츠스르 요테이노 히토라고 써있어요. 지사츠가 여러분 뭐냐면요. 자살이란 뜻이에요. 자살. 지사츠가 자살. 스르가 뭐뭐 하다란 뜻인데요. 지사츠스르 자살하려는 요테이노 히토 계획인 사람. 그러니까 자살할 계획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요. 자살 사이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자살해요. 이런 자살 사이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2005년 2월 23일. 2월 23일 내 생일인데 짜증나. 2005년 2월 23일 젊은 여성의 시체가 오사카부, 여기도 오사카야. 가와치 나가노시 카가타 강에서 그 사방댐 인근에서 발견돼요. 어떤 젊은 여성의 시체가. 시신은요, 속옷 차림으로 죽어 있었대요. 이 여성은요, 도요나카시의 무직, 그러니까 M으로 말할게요. M이라고 이니셜을 지정할게요. M씨였고요.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대요. 너무 예쁜 나이에. 그래서 이 M씨는요, 2월 19일부터 행방불명된 상태였대요. 그로부터 4일 뒤에 시체가 돼서 발견된 거죠. 그해 8월 5일 오사카부 사카이시 파견사원인 마에우이 히로시, 당시 36살이었어요. 이 마에우의 히로시가요, 살인 및 시체 유기죄로 체포됩니다. MC와는 어떤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돼가지고요, 2004년 12월부터 20회 정도 메일을 주고받았대요. 이 마에우에랑 MC랑.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 연탄으로 자살합시다. 그래서 이 마에우에가 이 여자를 깨어내요. 어디서 보자고. 그리고 연탄 피워가지고 자살하자고. 그래서 2월 19일 밤에 합류합니다. 둘은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마에우에가 말해. 죽기 전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메일 다 지웁시다. 죽으면 뭐 있어요. 그냥 깨끗이 다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죽읍시다. 어때요? 라고 이 여자애를 설득해요. 왜냐면 그 증거인멸을 위해서야. 자기랑 서로 주고받았던 그 메일을 걸릴까봐 지우게 시켜요. 그래서 그 여자는 네. 그리고 지웠겠지. 근데 갑자기 이 마에우에가 얼굴이 싹 바뀌어요. 지웠나요? 네, 다 지웠어요. 그래서 렌터카의 라이트밴의 뒷좌석에요. 그 MC 여성의 손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가르드니 감사합니다. 손발을 묶고 신화 냄새 있죠. 그 신나 있잖아. 그 본드, 그 가스 있잖아. 그 가스 냄새를 맡게 해. 그럼 얘가 여자가 막 약에 취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요, 코하고 입을 손으로 누릅니다. 숨을 못 쉬게. 그러고 나서 수차례 괴롭힌 끝에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 말해요. 잡히고 나서 남자든 여자든 입을 막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날 흥분시켜요. 그 괴로워하는 얼굴,
그 괴로워한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나요? 난 자살할 생각 없었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면 그 괴로워하는 모습 있잖아.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자살할 생각도 없는데 이 사이트에서, 자살 사이트에서 사람들을 찾는 거야.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내놓고 자기가 죽이는 거지. 그래서 죽일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집에 갔더니 여자를 묶은 다음에 코를 압박하거나 질식시켜가지고 이게 질식시키는 거 있잖아. 그 영상이 그 음란 비디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왜 SM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때리고 이런 음란물들 있잖아. 이제 그런 음란물들이 되게 많았대요. 얘네 집에. 막 이렇게 때리고 목 조르고 막 괴로워하면은 막 그거 보고 막 흥분하는 그런 음란 비디오가 엄청 많았대, 얘네 집에. 그래서 그걸 다량 압수합니다. 마에우에는요, 또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5월 중순에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아이고, 중학생. 또 6월 초에는 어떤 한 젊은 남자도 죽였어요. 꿀노잼이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 오사카 남부의 와카야마현 사카이 부근에 두 곳의 벼랑이 있었는데요. 그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그 6일 저녁에 와카야마현과의 경계에 가까운 그 이즈미시라는 산이 있었는데요. 그 이즈미시 산 중에서 압수수색이 펼쳐집니다. 그 벼랑에서 밀었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고베시 키타구 중학교 3학년짜리 그 당시 나이 14살, 이 14살짜리 남자아이는 X군이라고 부를게요. 이 X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얘가 중학생도 죽인 거야. 이 중학교 3학년짜리 X군은요 5월 21일 날 가출을 한 거야. 그리고 행방이 묘연했대. 그리고 같은 날 4일에도 메모를 남기고 가출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때 첫 번째 가출했을 때는 오카야마현 내에서 보호됐대. 그 경찰 보호됐나봐.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출했을 때 얘가 이 두 번째 가출 직전에 그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낸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어떤 오사카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 만나기로 했어. 얘들아 안녕. 이렇게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헤이요 그러니 반갑습니다. 7일 오전에는 가와치 나가노시 왜 이렇게 어려워? 카다타 그 숲길에서요. 그 대학생 3학년 남학생, 이 남자는 당시 나이가요 21살이었대요. 어쩜 이렇게 예쁜 나이들의 남자애들을 죽일 수 있는지. 그 유골이 발견돼요. 이 남자를 Y라고 칠게요. Y는요 허다소님 반갑습니다. 그 미에현 출신으로요 거기 자취를 하고 있었대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6월 초에 갑자기 아파트에서 모습을 감춘 거야. 그러다가 얘랑 연락도 안 되고 아파트에도 얘가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이 걱정돼가지고 실종 신고를 한 거야. 근데 이 X군하고 Y군이요 역시 똑같은 이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거야.
그 중학생 그 14살짜리 남자애는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으면서도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실신하고 또 각성하고 이거를 반복시켰대요. 그러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애를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또 깨는 거야. 그럼 또 깨면은 얘를 또 목을 졸라가지고 또 기절시키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애를 괴롭히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인 거야. 근데 계속 기절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면 또 기절시키고 또 일어나면 또 기절시키고 그 14살짜리 애를 계속 이렇게 코하고 입 막고 목 졸아서 숨 못 쉬게 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 남자 마에우에는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만 더 이렇게 흥분을 한 거지. 얘는 여자 남자 상관없어. 그냥 목 졸림 당하고 숨 못 쉬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성적 흥분감을 느끼는 애기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상관이 없었던 애인 거야. 드디어 궁금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겨먹은 남자인지. 여러분들의 댓글이 바로 이 새끼입니다. 도쿄짱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시나. 결혼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어예, 시집 걱정 없겠어. 이 마에우에는요 1968년생입니다. 1968년생 4명의 가족 중에요 장남으로 태어나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는요 전직 경찰관이셨어요. 그래서 오사카부 사카이시 고등학교에서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공업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자신의 친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친구를 막 폭행을 하다가 갑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목을 졸라서요 1988년 그가 1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마에우의 성격은요 내성적이었대요. 내성적이어가지고 이웃들이 말하기를 그냥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냥 조용했어 늘 그냥 애가 그냥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주변 이웃들은 입을 모아서 말을 했대요. 대학생 시절에요 잠이 안 온다고 병원에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마에우에는요 택시 운전사를 합니다. 택시 운전사도 했다가 여러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인력 파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2004년 5월부터 카메라 제조회사에 파견도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제조회사에 파견되었는데 여기서의 평가도 그냥 얌전했는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했대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1995년에 그의 남성 직장 동료를 또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얘가 이번에도 막 폭행을 하다가 다시 목을 졸라. 그래서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려 한 혐의로 또 체포가 됩니다. 재판이 이루어진 뒤에 초범이고 이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그냥 싸우다가 그냥 너무 흥분해서 일어난 사건이겠지 해가지고 그냥 풀려났대요. 근데 거기서 경찰에서는 풀려났는데 직장에서는 당연히 해고됩니다. 이 사건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마에우에가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성적 패티시를 갖게 됐는지. 그러니까 마예회는요, 이상한 성적 흥분감을 느끼게 된 게 유치원 때부터였대요. 여러분, 유치원 때요.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이렇게 쓰고 있던 헬멧을, 얘가 우체국 직원이 그냥 하얀 헬멧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쓰고 있었는데요. 그 하얀 헬멧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꼈대. 유치원 때. 근데 이 얘기를요, 법정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얘를 면회왔던 토카이 여자대학교가 있는데, 그 토카이 여자대학교의 그 교수한테, 그 교수 이름이 하세가와 히로 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한테 말했대요. 하세가와 히로 카즈에상. 그 사람한테 말했대. 면회 왔을 때. 그리고 마에우에가 조금씩 커서 중학교 때 추리소설에 그 사파에, 그 추리소설 그냥 책 그냥 그 거리 그리는 그 그림 있잖아. 그 사파에 아기가 이렇게 입이 막아져 있는 모습이 그려진 것을 보고 얘가 또 흥분을 한 거야. 중학교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우체국 아저씨가 그 쓰고 있는 하얀 헬멧에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중학교 때는 자기가 읽고 있던 추리소설 사파에 아기가 이렇게 입이 막아져 있는 모습이 그려 있는 걸 보고 또 성적으로 흥분하게 돼요. 찡찡꾸미 호시우센 이즈카리가도.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이윽고 그 그림을 보고, 나 이 말 오늘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을 보고 또 자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입이 막아져 있고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고 자위를 하기 시작해요. 까비 아깝스. 팬클럽 가입 어서오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품을 스며들게, 그러니까 그 왜 우리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의 뒤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상한 약품 묻어있는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여자애가 이거 살려주세요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얘가 그 거즈에다가 그 약품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요, 근처 애들이 놀잖아? 그럼 애들의 입을 이렇게 누르고 질식시키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사진만으로 자위하는 게 성적 자기 흥분감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거즈에다가 약품을 묻혀놓고 애들 숨을 이렇게 막 가는 거야. 이건 언제? 얘가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얘가 이제 사카이시의 노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 2명에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약품이 묻어있는 거즈. 그게 벤젠이래요. 그 벤젠을 이렇게 묻힌 그 수건을 여자들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질식시키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요. 결국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근데 얘가 또 정신 못 차리는 게 이듬해 4월 아카데미 연기사. 이듬해 4월에도 남자 중학생의 입을 또 막아. 이렇게. 남자 중학생의 입을 막는 등 상해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자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징역 1년이야.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는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나서 계속 그게 보호감찰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또 중학생 입을 또 막고 또 상해폭행죄로 또 얘가
체포된 거지. 그래서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네 아빠가 근데 전직 경찰관이었잖아, 얘네 아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 아빠가 또 막아줘요. 퇴직금, 아버지 퇴직금으로 그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자식은 자꾸 딴 사람 입 막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퇴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그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줘요. 이 마예웨이는요, 사람이 이렇게 질식 당할 때 괴로워하는 표정뿐만 아니라 이상한 거에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흰 양말입니다. 흰 양말에도 이상하게 집착을 보여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교육 17생이,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교육 17생, 그러니까 교생이었겠지? 교육 17생이 입고 있던 그 하얀 스쿨삭스, 이게 스쿨삭스거든요. 일본 그 스쿨삭스예요. 그 여자애들, 일본 여자애들 교복 입을 때 신는 그거 있잖아, 양말. 그거거든요. 근데 이 양말에도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니삭스라고 해가지고 무릎까지 오는 이 양말 있잖아. 하얀색 양말. 그래서 하얀 스쿨삭스에도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체국에서 일하던 무렵, 얘가 이제 우체국에서 일하던 무렵, 그때가 1995년도였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직원 동료를 구타했다고 했잖아요. 구타하고 목 졸라서 질식시키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이 같이 일하던 그 자기 직장 동료가 이 하얀색 스쿨삭스를 신고 있었대. 연기 때문에 장르가 혼동됩니다. 그래서 이 동료가 길다란 이 스쿨삭스, 그러니까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었나봐. 그러니까 그 남성 동료였는데요. 이 양말을, 하얀색 양말을 신고 있던 그 남성 동료에게 갑자기 얘가 성적 그 욕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얘가 막 목을 조르고 막 얘가 막 자기를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경찰이 스턴건 있잖아. 스턴건으로 덮쳐갖고 체포했대요, 얘를. 연불금리 스티커 산책거리 같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요, 기소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문제셔.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요, 1,0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전직 경찰관이신 아버지가 거의 1,000만엔에 가까운 합의금을 냅니다. 1억. 그러다가 또 2001년에 그 후,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두 여성을, 까비안 간부님 10개 감사합니다. 2001년에 그 두 여성을 질식시키려 한 혐의로 다시 한번 체포됐지만 구치소에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요. 집행유예. 그러다가 얘가 또 모범수로 일찍 출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지치지도 않아. 중학생 소년을 질식시키려 한 혐의로 또 다시 한번 체포돼요. 그래서 그때 1년 10개월간의 구금형이 처해져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 신문입니다. 마미에원님 팬클럽 가입 어서오세요. 마에웨는 2005년 출소합니다. 드디어 얘가 출소해요. 출소한 뒤에 14살짜리 소년
그리고 25살의 여성, 그리고 21살의 남성을 살해합니다. 그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이 모두 이 인터넷 사이트,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 자살 사이트에 모두 등록된 사람들이었던 거야. 얘는 거의 동일한 수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폐쇄된 차량 안에서 숯을 피워가지고 그 연탄을 피워가지고 같이 죽자라고 꼬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냥 시끄럽게 죽지 말고 연탄 피워서 자살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마디 대화를 하겠지. 근데 얘는 그래요, 그러셨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뭐 자살하기 전에 몇 마디 나눌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속으로는 그 생각했대. 드디어 맨손으로 사람 목 졸라 죽일 수 있어. 얘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대요. 그때 그 얘네들을 불러서 뭐 꼬시면서 유혹할 때도 교살할 생각밖에 없었대. 2005년 2월 19일에요. 당시 일본에서 흔한 자살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도 누님 왔다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한참 그 연탄 피워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자살 사건이. 근데 일본도 2000년도, 2005년 그냥 당시에 그 일본 차 안에서 연탄 피워갖고 죽는 그런 자살하는 방법이 되게 유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웃긴데, 그런 게 되게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흔한 자살 방법이었대요. 차 안에서 연탄 피워 죽는 게. 그래서 얘가 그 사람들을 꼬실 때 그렇게 꼬신 거야. 그래서 연탄 피워놓고 죽자고. 처음에 피살자 1, 그 당시 직업이 없던 무직의 25살의 여성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자살자가 네, 좋아요. 그 25살짜리 여성이 어차피 자기는 죽고 싶으니까 혼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군가와 같이 죽는 게 조금 덜 무서웠겠지, 그 여자도.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 남자를 마에우에를 만나게 됐는데, 핸드폰에 자기랑 연락했던 거를 다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손발을 묶고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질식시키고, 또 정신을 잃으면 다시 또 깨면 또 이렇게 또 막 목 조르고 죽이고, 막 코 막고 입 막아서 죽이고, 계속 그걸 또 반복한 거야, 이 여자한테도. 그래서 나중에는 목을 졸라 죽여요. 근데 얘가요, 똑똑한 게, 얘가 신원이 여자 그 피살자에게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잖아. 왜냐면 그 여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자기네까지 그게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남자애가 옷을 다 바뀌어. 이 여자의 옷을 다 벗기고 얘가 미리 구덩이를 파놨어. 그래서 그 자기가 미리 파는 구덩이에다가 이 여자의 사체를 묻어요. 그리고 유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1일 날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14살짜리 중학교 남자애 있다고 했잖아. 그 남자애를 유인해서 살인합니다. 쫑님 어서오세요. 다만 피살자 1과의 차이점은요, 그 여성 25살짜리 그 여성을 죽일 때와는 다르게 이 14살짜리 남자애를요, 구덩이에 묻지 않고 그냥 길가에 방치해놔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방치해놔. 그리고 살해 후에 피살자 2, 그 중학생 14살짜리 남자의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 살해당한 남자아이의 아버지한테, 나 지금 그쪽 아들 납치했는데 얼마 줄 거야? 협박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중학생 남자애를 죽이고 나서 불과 3주밖에 안 됐는데요. 불과 3주 뒤인 6월 10일에는요. 피살자, 세 번째 피살자, 당시 21살의 남성. 이 남자도 중학생 아이를 죽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해요. 목을 졸랐다가 기절하면은 또 깨워가지고 또 목을 조르고 또 기절하면 또 깨워서 질식시키고 이런 식 방법으로 계속 괴롭히다가 죽여요. 그리고 그 사체를 유기해. 또 그냥 버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에서는요. 자살 사이트 살인사건이라고 불러요. 자살 사이트 살인사건. 그러다가 그렇게 살인을 반복하다가 마에우에는요. 8월 5일날 결국 체포됩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얘한테 막 사람을 질식시키고 숨 못 쉬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얘한테는 어마어마한 성적 쾌락인 거야. 그리고 얘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추리소설에 나온 그 살해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살해 방법, 그 살해 장면을 읽고 난 뒤에 이 그 살해에 대한 그 욕구에, 살인 욕구에 미치게 되는 거지. 그 자기가 읽었던 추리소설, 그것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자기가 얘가 어릴 때 읽었던 추리소설에 나온 그 살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얘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된 거야. 그리고 이 흰색 양말, 이 흰색 양말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살해했던 그 여성 25살의 여성과 14살의 중학생 남자아이, 그리고 21살의 대학생 남자에게도요, 죽인 다음에 이 흰 양말을 신깁니다. 그래서 얘는 뭘 했는 줄 알아? 그냥 나는요,別に誰も大丈夫.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나 상관없었어요. 나는 남자든 여자든 도스데모이 어느 쪽이든 괜찮다고 했대요. 근데 마에우에는요, 2001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소설을 게재하기 시작해.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주인공이 사람을 질식시킨다는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쓴 거야. 일본어 간지나? 그래서 얘 소설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린다, 막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기를 질식왕이라고 칭했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웃기다. 질식왕이라고 칭했어. 와우. 똥베베님께서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이따 리액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똥베베님. 그러면서 얘가 소설의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얘가 뭐라고 썼냐면, 나오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목을 좌우로 흔들어 저항한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에 눈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이게 얘가 쓴 소설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마에우에는요, 임신 조사 때 부인하고 있었지만 복원된 이 사이트를 얘가 이제 그 지운 거예요. 이 사이트를.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이대니까 실은 봐줘요. 다른 사람 2명도 더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2명을 더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온 게 얘가 그냥 자작 소설이지만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얘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거를 소설로 옮긴 거야. 그래갖고 아까 그런 거잖아. 나오미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목을 좌우로 흔들어 저항한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에
나의 눈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그 소설인 거지. 마을은요, 집 건너편에 하얀 작은 조립주택에서 생활했대요. 이분 아프리카 연기력 감사합니다. 그 하얀색 조립식 주택에서 생활했는데요. 가니까 대량의 비디오 테이프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량의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감상용 방으로 이용했어요. 사건이 이제 발각된 다음에 그 집을 가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더니 자기가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카메라로 촬영한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기록해. 동영상이나 음성이 실행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비디오 캠 같은 걸로 찍은 거야. 그래서 나이 몇 살 뭐 이러면서 이제 지가 이제 그거를 보존용으로 만든 거지. 자기 감상용으로. 그래서 Y씨를 살해한 뒤에도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4번째 사람을 죽이려고 다 죽인 다음에 그 대학생까지 죽이고 여자 뭐 14살짜리 중학생 아이 21살짜리 대학생까지 다 죽인 다음에도 얘가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했나봐. 그래서 PC방에서 4번째 표적을 찾아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몇 명의 사람들과 또 메일을 교환해. 더 죽이려고. 우리 같이 자살해요. 그 얘는 이렇게 쓰면서도 자기가 목을 졸랐을 때 그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얘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살인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최소 50번 이상의 범죄를 계속 반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아니면 손수건에다가 벤젠 그 사람 맡으면 기절하는 그런 거를 해놓고 또 목을 조르고 또 일어나면 또 목을 조르고 또 깨면은 또 목 졸라서 또 기절시키고 이런 이런 범죄들을 최소 50번 이상 반복해. 근데 나중에 경찰들이 얘네 집에 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다 감식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에 남아있는 피해자가 여러분 거의 100명이었대요. 100명. 인기 광작이었어. 그 2번째, 자신에게 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피해자를 속였잖아. 피해자를 속여서요, 그 피해자의 컴퓨터 사용 내용까지 삭제시켰대. 그리고 뭐 핸드폰에 자기랑 뭐 메일을 주고받았던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삭제시키고, 뿐만 아니라 유서를 쓰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이려는 그 사람의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대요. 우리 그래도 마지막인데 가는 길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한테 유서 써서 좀 보냅시다. 이걸 또 꼬셨겠지, 그렇게. 그래서 네, 그럴게요. 그 사람도 유서를 쓰고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쓴 거지. 그리고 그 중학생짜리 있잖아, 14살짜리. 근데 그 남자애가 자살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왕따 피해자였어. 이즈메를 당한 거야. 이즈메의 피해자였던 남자 중학생이요. 그 남자애를 죽인 다음에 아까도 말했잖아. 그 중학생 남자의 아빠한테 전화했다고. 내가 지금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얼마 줄래요? 그래서 400만 엔을 얻으려고 했대. 그래서 유괴로, 자기가 이미 죽였지만 유괴했다고 뻥을 치고 그 유괴로 위장한 다음에 돈을 뺏으려고 400만 엔을 요구해요. 4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좀 넘는 돈이에요. 지금 엔화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현금까지는 얻지 못해. 그래서 얘가
사람들한테 말하기, 그 유족, 걔네 아빠, 그 중학생짜리 아빠한테 말하기로는, 아니, 그쪽이 돈을 안 주니까. 내 열받아가지고 당신 아들 죽였잖아. 그러게 누가 돈 안 주래? 누가 돈 안 붙이래?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 죽은 거야. 내가 화풀이로 죽여버렸어. 그래서 유족한테는 그냥 화풀이로, 분풀이로 그 중학생 아이를 살해했다고 그 가족에게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반년 가까이 이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어. 대학을 자퇴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를 얘가 1학년 때 자퇴했다고 했잖아. 그 친구를 때리고 목을 졸라가지고. 근데 이 대학생 때도요, 이 하얀색 스쿨삭스, 이 양말이 뭔지, 이 양말을, 하얀색 양말을 착용하고 있던 그 그냥 남자 사람 친구, 남자 자기 친구를 보고 이 성욕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남자를 덮쳐요. 그러다가 남자가 막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목을 조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스쿨삭스가 조금 긴 양말인데 그냥 하얀색 양말이겠지. 뭐 반바지에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양말 신을 때 있잖아. 뭐 그런 양말을 신었겠죠. 그래서 그냥 그 스쿨삭스를 하얀색 양말을 신은 그 남자인 그 친구를 보고 얘가 막 성욕을 주체 못해가지고 덮쳐서 목을 조른 거야. 얘는 목을 조르면서 약간 그런 그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얘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진행된 정신 감정에 따르면요, 이 양친, 얘네 부모님, 그리고 이제 특히 얘네 아빠, 얘네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이니까 이 체포무술 같은 거 있잖아. 체포무술. 거기서 파생된 건데, 이 질식에 의한 린치 같은 거. 그러니까 질식에 의한 린치가 뭐냐면 그 학대, 폭행, 이런 거를 얘가 어릴 때 받은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경찰관이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약간 뭐 이렇게 막 죽기 직전, 기절하기 직전까지 막 이렇게 질식시켜서 막 그런다거나 아니면 때린다거나 이제 이런 학대를 받았대, 얘가. 그래서 이제 4개의 성벽이 뭐냐면요, 얘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하얀색 스쿨삭스랑, 두 번째가 질식, 그리고 세 번째가 얘한테 듣는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정신안정제래.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씨, 들키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들킬까, 이런 일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자살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얘를 이제 뭐 미치게 하나 봐. 모르겠어. 난 정상인이라서. 하고 제가 막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얘에 대한. 한국 인터넷에서는 얘 사진이 딱 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엄청 뒤졌는데. 그래갖고 제가 일본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일본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얘가 그냥 보통 여자 있잖아. 보통 여자한테는요, 한 번도 흥분한 적이 없대. 그리고 얘가 여자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막 이렇게 우리같이 평범한 남녀가 만나서 하는 그런 성적 흥분 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성적 흥분은 한 번도 없었대. 그리고 키스 딱 한 번밖에 안 했대. 근데 키스를 할 때 얘가 키스를 하다가 상대방 여자의 코를 막은 거야.
입도 막고, 입은 뭐 키스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서 얘가 코를 막으면서 이 여자애가 숨을 막게 못 쉬었겠지.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흥분이 됐대. 그랬대요. 근데 정말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냐 얘? 좀 그치? 바로 이 장면인데요. 얘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오는 장면이야. 바로 이 자세야. 이게 초등학교 이 남자애도 사진도 제가 켜줄게요. 이 남자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쉬는 날이었대. 근데 이제 아는 아버지가 갑자기 얘 저렇게 이렇게 자기 몸 위에 탄 거야,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자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타서 자기가 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애가 막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숨 막혀요. 아버지.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아빠가 그냥 이러고 빤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대.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때 와스라레즈 이게 뭐냐면요. 와스라레즈가 뭐냐면 까먹을 수가 없다고. 잊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빠가 위에서 있고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아빠가 나를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 아버지가 신고 있던 양말이 흰색 양말이었대요. 그리고 얘가 멍청한 애가 아니야. 얘가 IQ가 129래요. 여러분 IQ 129가 낮은 IQ가 아닌 거 아시죠? 꽤 높은 IQ예요. 그래서 얘가 IQ도 129고요. 기억력도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블로그 썼다고 했잖아. 자기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소설을 쓰던지 막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얘가 재미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 너무 죽이고 싶고 막 이걸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는 거지. 그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함이었대. 그 블로그를 만든 게. 그래서 2006년 3월에 정신감정을 게시합니다. 그해 12월 22일 오사카 지법 미즈시마 카즈오 재판장은요. 사건 당시 마에우의 책임 능력에 관해서 인정했었던, 그러니까 얘가 미친 애가 아니다. 얘가 한 행동을 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 능력에 대해서 인정했던 게이오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좋은 대학 그 의학부 사쿠다 츠토무라는 사람. 그 사람 전임 강사 사법정신의학과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 전임 강사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해요. 감정서에는요. 얘도 그렇게 나와. 아까 그 엄마 죽인 그 남자애처럼 성적 세디즘이 있다고. 그러니까 특정 사물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페티시즘, 인격 장애의 혼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온 사쿠타 강사는요, 성적 충동에 의한 범행에서 행동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물론 얘가 그런 약간 팩티즘이 있고, 뭐 세디즘이 있고, 페티시즘이 있고, 드래그벨님 감사합니다. 그런 성적 충동이 있었지만, 얘는 자기 행동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 그 있는 상태였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신 이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얘는 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해. 그러니까 얘가 미친 애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행동을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라는 거야. 그래서 2007년 2월 20일 검찰 측은요.
범죄 사상 유례 없는 흉악무도한 범행입니다. 이거는 사형이 부득이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다행히 사형이죠. 그래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해 3월 28일 날 오사카 비범 미즈시마 카즈오 재판장은요. 범행은 냉독하고 잔혹무도하다. 불과 4개월 안에 3명을 살해하는 등 결과가 너무나 중대. 특이한 성벽은 뿌리가 깊어 개선의 가능성이 적다. 하여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얘가 마음속에 특이한 이런 성적 이런 게 너무 뿌리가 깊은 거야. 얘가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사형을 다시 구형을 해요. 사형을 확정한 거지. 그래서 재판이 행해졌을 때 검사들이요, 이 마에우에를 그 욕망으로 얼룩진 살인마라고 불렀대. 검사들도 얘를. 근데 얘 변호인 있잖아. 얘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죄야? 얘 변호사는 이제 어쨌든 얘를 변호해야 되니까 그 결과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쨌든 법정은 뭐 사형이고, 그리고 얘도 그걸 받아들였대. 자기가 사형인 걸 받아들였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뭐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뭐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대요. 그래서 2007년 7월 5일 그 변호사가 항소를 했는데요. 그 항소를 자기가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애랑 똑같아. 변호사가 항소하면은 본인들이 그냥 항소를 철회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마에우에와 접견을 했던, 그러니까 면회를 갔었던 토다이다이가 그 토다이라는 대학교 교수가 하세가와 히로카즈 상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해. 얘가 그 교수한테 이렇게 말했대. 솔직히 마음이 놓여요. 나 같은 사람들을 잘 분석해봐요. 나 같은 사람들을 분석해서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 같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해서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게 자기를 이용하라,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 교수한테 얘가 편지를 보냈나봐, 이 마에우에가. 그래서 편지에는 그렇게 써있었대요. 내가 저지른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죽음으로 갚는 것밖에 없다 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대. 그리고 집행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2009년 7월 28일 마에우에 히로시는요, 25세의 악랄한 범죄자, 이것도 아마지 유키라는 남자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다음에 갖고 올게요. 그래서 그 악랄한 또 다른 범죄자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7월 28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마에우에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 이 마에우의 나이는요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당했던 학대가 되게 컸던 거야. 그래서 자살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건이 엄청 유명했었대요.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거야. 질식시키고 숨 막히고 목 조르고 이랬던 거를 했던 거지. 죽인 사람은 3명이에요. 손 잡아.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냥 간단한 게 있어서 갖고 와 봤어요. 보시겠어요?